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미.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이제 20일에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렇게 정치 입문 이래 언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까? 2011년 네,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16년? 2016년 총선 때부터 이 서울 노원병 이쪽 지역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으로만 따져봐도 벌써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8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배지를 달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입법과 관련해서 이 정부 비판, 견제, 감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기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아직 이 정치권에 복귀하지도 않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그런 여유가 있을까? 그래야 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까? 왜냐?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준석과는 아예 당적이 다른 사람이고 이준석은 국민의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 일이나 신경 쓰고 자기 소관 업무나 신경 쓰면 될 것인데 굳이 왜 계속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물고 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기사화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계속 그거를 놓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글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찍은 영상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메시지를 내놓는 그 과정에 미숙함 또는, 너무 이렇게 급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 또는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먼저 스스로 나서서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 이 마치 전원 형태로 먼저 언론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또는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자들이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등장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설픈 주장들을 계속해야 되고 이제 그 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마치 뭔가 그들이 내놓는 이 개혁 내지는 이런 작업들의 필요성 그 진정한 의도 그런 거와 달리 뭔가 다른 정치적 속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당 부활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지구당이 폐지됐던 이유, 여러분들 과거에 지구당이 폐지됐던 이유 단 하나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근데 지금 아무리 무슨 우리나라 사회가 투명해졌다, 글쎄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투명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그런 환경만 다시 만들어지면 그 돈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그 사법 리스크가 뭡니까? 결국엔 그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의혹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느냐? 글쎄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그러면 과거에 없어졌던 고비용, 저효율, 이 지역 유지들의 어떤 이 친목회 내지는 담합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지구당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견, 이 주장을 이 지구당이라는 걸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이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해법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찬반 논쟁, 갑론일박이 진행되는 게 맞다. 그런 와중에 그럴싸한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글로 이런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 당시에 정치관계법, 뭐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그거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페이스북 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을 이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조언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찬반 논쟁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가 끼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할 말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기사로 보셨겠지만 제가 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왔던 그 시기에 제가 원래는 이걸 또 찍었습니다만, 뭐냐면 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2027년도에 7월달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하고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 중, 합의를 봤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한동훈의 지구당 부활 구상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관련 기사 제목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지구당 부활 한동훈의 당협위원장은 해봤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당의 대체제가 지금 현재 당원협의회는 어떤 공식 기구도 아니고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별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편법적으로 과거 지구당과 거의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을 걷지 못하고 유급 직원을 두지 못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한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근데 이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한동훈한테 당협위원장이나 해봤냐? 당협이 어떻게 돌아가지는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당협 그 상황을 알고나 하는 거냐? 당협과 지구당의 차이는 알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준석이 누구한테 했습니까?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 지지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준석이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한 3%, 2%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24% 정도 나올 텐데, 제가 그거 한번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뷰가 31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24%입니다. 이준석이는 3%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지율이 8배나 높은 사람한테 당협위원장이나 해봤냐, 지금 이런 소리를 이준석이가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토호유착, 신인장벽, 지구당 사유와 돈 먹는 하마 될 것이다. 그만 해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송영길이하고 지구당 부활은 왜 합의를 했다 그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하고 지금 이준석이하고 다른 이준석입니까? 그 인성과 그 말투와 그 하는 언행을 봤을 때는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그 이준석이 지금 이준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나한테도 싸가지 없다는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또 투정 부리는 듯한 그 이준석과 2021년 당시에 송영길이하고 웃으면서 만나가지고 지구당 부활하자고 했던 그 이준석이가 동일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여러분들 3년 사이에 뭔가 이 지구당의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문제점, 단점들, 아주 그 맹점들이 요 3년 사이에 갑자기 누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하는 것이 갑자기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적돼 왔고, 이준석이가 송영길이하고 지구당 부활하자고 할 때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섣불리 이 정계특위에서도 다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고조만 돼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버릴 마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거 고비용 저효율 돈 먹는 하마 지역 토착 세력들 이권 담합의 현장 불법 후원금 세탁 장소로 활용됐던 이 지구당을 살리자고 한다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를 섣불리 다룰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하기 전에도 그랬고 당대표 하고 난 후에도 그랬고 송영길이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문제가 없어서 송영길이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그런 위험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가지고 한동훈의 지구당 부활 구상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도 못 해본 자가 말이야. 무슨 이런 위험성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구당 부활 구상이라는 거에 그 시시비비를 떠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이준석의 언행이 여러분들 맞습니까? 지금 이 이준석의 언행이 한때나마 이 정당의 대표를 했던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아먹고 살아야 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의
언행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준석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께서 전대도전 전에 당협위원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당협위원장이나 위원장은 해보셨느냐라고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준석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이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떤 선출직 공직을 맡은 바가 있습니까? 이준석이는 국회의원은커녕 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이장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장은 뭐 선출직 공직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기저기 튀어나와가지고 온갖 분야에 대해서 척척박사식으로 아는 척 그렇게 해왔습니까? 뭘 한 게 있다고 지금까지 뭘 경험한 게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도 이러쿵저러쿵 정치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겨본 자가 지금까지도 선거도 못 이겨봤는데 무슨 선거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천하용인 전당대회 나왔을 때는 뭐 한 사람당 10억씩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못 해본 거 맞습니다. 근데 당협위원장을 못 해봤다고 해서 지구당의 문제, 당협의 문제를 갖다가 모른다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 뭐 하버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걸로 먹고 사는 사실상 이 이미지 하나로 거의 지금까지 10몇 년 먹고 살았던 이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그나마 지금 한 게 겨우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꼭 뭐를 경험을 해봐야 내가 꼭 그걸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회고 우리 사회는 그 언론의 자유에는 또 책임이 있겠지만은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당협위원장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비꼬는 태도가 과연 국회의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아주 미미한 아주 처참한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아주 일각에서 극소수 인사들이 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는 그런 자의 언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뭐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국정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무슨 뭐 어쩌고 계속 무슨 래퍼도 아니고 래퍼처럼 계속 쏘아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어떤 정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국정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정 운영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어떤 정부 부처의 말단에서라도 이 나라에 이런 사무를 갖다가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준석이가 대체 그러면 이준석 논리에 따르면 뭘 안다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정부한테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운운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 이 지구당의 문제점, 당협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치우고 이 이준석의 논리도 아닙니다. 왜냐? 논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논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 이준석의 주장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궤변이다. 그야말로 그냥 오로지 한동훈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그 이준석의 이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어떤 타격감이 있을까? 이런 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별로 지지부진입니다.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 역시 이준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동훈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한동훈은 당협위원장도 못 해봤는데 지구당 얘기를 하고 뭔가 미숙한 것 같아. 우리는 이준석으로 가자.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면 정말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분에 넘치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떠돌면서 나 후보요, 나 국회의원 후보자요, 나 당협위원장이요, 나 청년 최고위원이요 이런 식으로는 해왔을 때
그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체 그 누구한테 뭘 해봤냐, 뭐 해봤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다면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던 그런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공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랄까 정말 이준석이는 이 표리부동이다, 아전인수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국과 거의 경쟁자다. 조만대장경의 저자, 조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바로 이준석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요 밑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당협위원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당협위원장이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서 얘기하느냐.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말씀하실 때 내가 수사를 해봐서 잘 안다는 식으로 논리라도 갖다 붙이는데 이 논의를 부추기는 분은 당협위원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다. 캐비넷에서 전당대회 시기가 오면 튀어나오는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그동안에 뭘 해본 적이 있다고 뭐 알고서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습니까? 지금 이 스스로 자기 비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당대회 시기가 오면 튀어나온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2021년 6월 달에 국내의힘 당대표로 선출돼서 그 바로 다음 달 불과 그로부터 한 20일밖에 안 지나서 송영길이하고 만나서 지구당 제도 부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 광역사무실을 합법화해서 각 지역에서 정당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데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이도 그러면 전당대회 때 튀어나온 거 하나 들고 얘기했던 겁니까? 전당대회 때 튀어나온 거 하나 들고 가서 마치 뭐라도 된다는 듯이 송영길이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외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내 돈 쓰기 싫고 내 돈 아깝고 후원금 받고 싶고 사무실도 남의 돈으로 운영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구당 부활에 동의를 했다가 이제 나 이준석 국회의원이 빼지다 하니까 이제 그때 그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이제 와서는 마치 지구당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지 송영길이하고 부활을 동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데 동의했다. 이 경쟁체제는 뭐냐?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지구당 말이야 토유착 친인장벽 지구당 사유와 돈 먹는 하마 되는 거 한동안 역시 당협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 사정도 아무도 모른 채 그런 얘기를 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동안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준석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준석이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준석이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속셈을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준석이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이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정말 뭐랄까 달변, 이런 논변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준이 처참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준석의 이런 의정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준석의 정치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이준석이가 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당협은 해봤느냐? 라고 했던 이 비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